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예. 자, 일단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보수가 지금 앞에는 실제로 응답한 숫자고 뒤에는 보정한 숫자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보수가 296명, 진보가 251명이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45명 정도 더 많이 응답했다. 이거 감안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윤석열 국정운영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응답이기 때문에 대략 30% 안짝 초반 이 정도 나와요. 최악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7주 8주째 윤석열 지지율이 거만하게 가고 있어요. 부정평가는 65.8%. 윤석열 지지율입니다. 이게 지금 고착화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더 이상 안 오른다는 건 기대치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는 이따가 다른 여론조사에 나옵니다. 자,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대구, 경북, 부울경 포함해가지고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심지어 위에 보시면 대구, 경북에 긍정 42, 부정 51, 부울경에 긍정 36.7, 부정 60.9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좀만 잘하는 것 같으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죽을 맛이에요. 윤석열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국지전 하나 남았다. 국지전. 원유도 안 되고. 네. 그다음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34.8, 국민의힘 30.2, 조국혁신당 12.6 이 정도.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윤석열이 큰일 났냐면 뭘 해도 안 들어요.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기대감. 석유가 나올까요 말까요 물어본 거야. 기대감 낮다 60.1. 기대감 높다 26.2. 모르겠다 13.7. 지지율랑 비슷하네요. 윤석열이 히든카드예요. 금요일 날 21% 나오니까 한번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월요일이 일과가 시작되자마자 튀어나와가지고 네. 취임 2년 만에 처음 하는 국정브리핑을 석유 나온다고 했지만 기대감 높다가 윤석열 지지율이랑 똑같은 맞습니다. 기대 없다가 60.1.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정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저 정도 되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먹히는 거죠. 그다음에 김건희, 김정숙 동시 특검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다. 이게 실제 동의한다 39.1, 동의하지 않는다 49.3. 여기에는 다른 맥락이 하나 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TK 같은 데서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은 김건희 특검에 봐야 나올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랬잖아. 저번에 기자회견할 때 네. 전임 정부에서 탈탈. 탈탈 털었다고. 네. 그렇다 보니까 동의한다가 39.1로 꽤 높게 나오는 편이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49.3으로 그 한 10% 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동의하지 않는다가 훨씬 많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김건희랑 김정숙이랑 같냐. 같이 하냐. 예, 이런 의도가 맞아요. 같이 예.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와도 나올 거 없으니까 김건희 특검 하자라고 민주 진영 쪽에서도 김정숙 특검도 찬성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따로따로 물어봤어야 되는 맞죠. 거를 같이 물어보면서 착시를 주는 거죠. 맞죠. 희석돼 버렸어요. 물타기 네. 여론조사. 맞습니다. 자, 다음에 국회 원 구성 방향 이것도 중요합니다. 원 구성 방향.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을 맡아야 된다 36.2.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맡아야 된다 50.3. 게임 끝났네. 네. 민주당이 18개를 다 가져와도 역풍 안 분다니까요. 맞습니다. 아니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나 운영위를 맡아버리면 민주당이 욕을 먹어요. 야, 총선을 니들이 지금 국회에서 윤석열 폭정 막으라고 보내줬는데 그렇죠. 그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법사위 운영위를 준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화내시는 건 이런 거예요. 주택정부세 중과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99.5% 급감. 야. 세수 부족하다더니 이런 데서 다 빼줬군요. 99.5% 급감. 그래서 원래는 중과 세액이 1조 8,907원이었는데 7억 원이었는데 92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와, 1조 1조가. 8천억에 날라갔어요. 물론 이제 그 종부세 등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초과 이득 있잖아요. 재개발하고 나면 이거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재개발해서 초과 이득 보는 데는 되게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강남 같은 네. 곳인데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권 짓을 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에 집 한 칸 없는 사람이 윤석을 지지하는 놀라운 현상. 삼성을 걱정하고. 자 다음 이게 이제 이런 거지. 뭐 하나를 하면 명쾌하게 떨어져야 돼요. 동해와 영일 만에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 날 수도 있다더라. 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 지지율 올리는 용도로 첫 번째 보이는 직접 발표함으로써 이게 국가적 관심사가 싹 쏠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 아, 그 회사 괜찮은 회사고 진짜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딱 발표하는 순간부터 의혹투성이가 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뢰성이 빨간불이 켜지면은 추진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거 검증하겠다고 벼르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 한다고 하죠. 첫 번째가 이런 거야. 액트지오 아까 보여드렸던 계약할 때 체납 사실을 몰랐다. 코접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석유 뭐 시추 등 관련한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각 언론들이 했더만요. 네. 황당해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력이 있으면 몇 년 동안 체납해갖고 법인 자격이 박탈됐겠냐. 네. 실력이 있으면 누가 데려가도 데려가잖아요. 맞아요. 아,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자본주의 최저점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실력 있는 회사를 이렇게 연 3,500? 그 정도 매출로 놔둡니까? 그래서 이 체납 사실이 사실 중요한 게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개인의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이 액트지오를 세워서 그 세금을 절세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의혹이 미국의 회계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예. 자,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성공 확률이 20%라고 저건 거짓말이에요. 아유, 2%라고 보는 게 맞죠. 그다음 밑에 보면 있잖아요. 한심하다. 저 금액이 있잖아요. 시추 비용이 5천억 원이죠. 네. 근데 분석 및 검증 영역비가 저게 160만 달러. 지금 현재 한 22억 정도 되거든요. 저걸 액트지오가 가져간 거예요. 네. 검증 영역비를. 그래서 누구한테 그냥 한국에서 로또 하나 맞은 정도로 이 돈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있는 거고. 지금 이미 계획은 애들이 다 짜놨어요. 근데 멀기설기 좀 이상하게 했지만 한국석유공사에 지금 그 뭐 내부 결제 사항이라고 그래갖고 평가 일정 이미 20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심의 전문 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 160만 불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그거 액트지오에 준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액트지오 검증단의 교수가 액트지오 대표의 논문 공동 조달하는 거. 네. 지금 그게 지금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낸 거거든요. 빅토르 아브리이우하고 데이비드 모리그하고 서로 논문 공동 조달인데 요거 검증단에 있던 사람이 교수가, 저 액트지오 대표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되게 있는 그러니까 인맥으로 만들어진 구조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교수가 그 교수일 때 밑에 이제 조교 같은 분 있잖아요. 교수실 했던 그분이 지금 석유공사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 짓을 하면 뭐랄까 의심부터 생기는 의심병 생기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된다고 난리 치셨잖아요. 박빙 5천억 썼죠 그때도. 119대 29. 네. 근데 우리는 그 5천억 비용이 지금 이상하게 또 그 5천억 비용이 저 석유 시추하는 비용이랑 똑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5천억 1조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부산 엑스포 때도 PT하거나 이럴 때 관련된 회사들 되게 막 이상한 회사들 막 등장하고요. 네. 거기다가 막 몇십억씩 쓰고 그랬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 특검감이에요. 나중에 한번 봐봐요. 맞습니다. PT 그 퀄러티 보십시오. 네. 너무 창피해서 볼 지경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뭔 짓을 하면 나 이게 비리 의심 받게 하는 거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권이 돼버렸다. 하나만 더 할게요. 모자란 정권. 지금 한국 재생에너지 목표가요. OECD 37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네. 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 에너지 뭐 계획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민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원전 하나 닫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탄소 발생 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성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원전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리백 관련해 가지고 어제 그 아리백을 주관하는 회사 이름이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헬렌 클락슨 최고 책임자 이 사람의 인터뷰가 MBC가 한 거예요. 한국은 매우 실망스럽다.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회원사들은 전력의 약 9%만을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회원사 평균인 5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네. 한국은 그래서 OECD 37개 국가 중에 꼴찌다. 그렇지. 현재 이게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의 수출이나 교역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탄소 발생량을 수출품에서 어느 정도 차지를 못하면 아예 수출을 못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실컷 생산해봤자 이거 못 맞추면 수출을 못해요. 여기 흐름을 보면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이라는 기간 동안 까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늦게 출발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늦게라도 한국이 출발을 했어요. 네. 정권 바뀌자마자 다 엎어. 다 그리고 뒤집었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리를 해. 네. 탄소 안 나온다. 그 위험성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주가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꼴찌. 혼자 꼴찌야. 네. 그다음 클라이밋 그룹의 엘렌 클락슨 최고 책임자 한 말. 미래에는 원자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다. 네. 수출의 문제다. 왜? 한국은 수출 주도 국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해외 유수한 기업들이 다 모든 공정 과정에서 아리백 100%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9%밖에 전력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지금 6월 달인지 이제 한여름 느낌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장마철 오고 나면 그때 아마 우리가 겪지 못했던 더위가 올 수도 있어요. 겨울도 이상하고요. 이게 이제 환경, 탄소 발생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전에 인간이 발생시키는 탄소를 식물들이 다 이퀄이었어요. 이퀄. 탄소 발생하면 애들이 탄소를 먹고 탄소를 배출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 역전돼 가지고 바다도 막 기온이 바다의 수면 올라가고요. 수온이 막 예. 1.5도, 2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준비는 늦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경제 문제까지 가버리면 윤석열 정권이 길어지는 만큼 대한민국 손해다. 맞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금 이제 석유 시추 관련해서 안 믿는 국민이 60, 믿는 국민이 25 이런 상황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이런 정권 오래 있어봐야 국민한테 일도 도움 안 됩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돈만 쓰고 어디 예. 나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방송 여기까지 하시고 이 다음 방송에는 종로에 곽상원 의원 나오시는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